protected them from horrible outside sources, and they weren't that enthusiastic. And the level of enthusiasm matters to me. And I think we're going to be disappointed in some nations too. And I'll let you know who those nations are. We have some countries where we have 45,000 soldiers, great soldiers, protecting them from harm's way. 날 것 그대로 라이브 토크 뉴스 헌터스 시작합니다. 첫 순서 이슈박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재차 언급하면서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 호위에 동참하라고 거듭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전쟁 여파로 그렇지 않아도 유가가 급등해서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또 다른 안보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상황 언제까지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관련 내용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까 트럼프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네. 저 4만 5천 명이 주둔해서 지켜주는 나라가 있다 네. 했는데 네. 저게 한국을 지금 딱 지칭한 거다. 심지어 숫자도 틀렸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그게 네.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본에 5만 명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28,500명 있고요. 그리고 독일에 3만 5천 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일본에 4만 5천, 한국에 4만 5천, 독일에 4만 5천입니다. 계속 그거를 계속 틀리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의도적으로 틀리는 게 아닌지 정도 싶을 정도로 계속 4만 5천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전략적인 모호성인 것 같기도 해요. 4만 5천이라고 얘기하면 뜨끔할 나라가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도 4만 5천이 아닌데라고 새 나라가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건 뭐죠?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4만 5천은 독일, 일본 아니면 한국이야. 그럼 이 세 나라가 뜨끔할 수가 있죠. 아마 난가합니다. 난가. 안 좋은 의미로 난가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어쨌든 지금 우리도 난가? 이러고 있는 네. 상황인데 저는 고민이 정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배를 보내야 될지 해군을 네. 보내야 될지. 네. 제일 걱정되는 게 안 보냈을 경우. 네. 아까 트럼프가 내가 실망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줄게 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네. 어떤 보복이 들어올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관세 보복 같은 거를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거기다가 이제 전선이 하나 더 있는 건 이제 안보비 같은 것도 사실 미국하고 걸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저희가 관세 협상할 때에도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우리가 조금 다른 나라보다 복잡한 구석 중에 하나는 미국과의 안보비 관련된 이슈가 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전선은 넓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행히 제가 들어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 발언에 대해서 우리보다 먼저 호쾌하게 장타를 날려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이 아니죠. 독일이랑 호주는 우리 안 가. 맞아요. 안 간다고 그랬고요. 나토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방위 조직이야. 왜 방위 조직이라고 왜 했냐면 이거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침략한 전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호르무즈 얘기는 우리의 사실은 그렇죠. 업장 안에 있지 않아라고 얘기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국제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오기 전에 헌법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헌법 제5조 1항이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고민이 참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저게 콕 집어서 거의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저는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늘 보니까 이제 그 국제 유가가 5% 떨어졌어요. 일부 국가 유조선을 통과시켜주면서 네, 맞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는데 네. 보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편이 아니면 통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통과시켜준 나라가 어디가 있나요? 이게 사실은 얼마 전에 이란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위안화로 그 원유를 결제하는 나라들은 좀 통과시켜주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은 국제 시장에서 위안화로 원유를 살 수 있는 원유는 사실 러시아산 원유만 있거든요. 네. 러시아산 원유는 사실은 달러화보다는 루블화나 위안화로 계산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이란에서 나는 원유도 아마 이제 미국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걸 사갈 수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란이 전 세계에서 원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이란이 문을 닫아도 원유 생산을 안 해도 전 세계 유가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란에서 생산한 원유의 84%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이랑 이란은 사이가 굉장히 예전부터 좋아요. 그래서 해상 훈련도 같이 하고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관계가 좋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위안화, 중국, 그리고 위안화 결제 국가들 혹은 미국의 반대편에 서 있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뭐 인도 같은 국가들이나 네. 파키스탄 같은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우리가 그냥 눈 감고 보내줄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말인데 약간 이란도 편가르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레버리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레버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는 또 걱정은 트럼프의 압박에 못 이겨서 우리가 해군을 보냈을 때 이란이 한국을 가만둘 것인가, 즉 한국으로 가는 원유만큼은 우리가 틀어받겠다 이러지 않을까, 그게 또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를 지나는 원유가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유 중에 전체 한 70% 정도 되니까 네. 어차피 호르무즈를 막아놓으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데, 문제는 이란이 딱 보고 한국으로 가는 것만 타겟을 하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뭐냐 안 하면 되는구나. 사실 우리보다 옆에 있는 일본은 중동산 원유, 호르무즈를 지나는 원유에 대한 의존성이 더 강해요. 한 90% 넘게가 호르무즈를 통해서 일본은 네.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건 한국으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저것만 타격할까? 이건 되게 힘들고요. 물론 선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국적을 보고 한국 국적이냐 일본 국적을 볼 수는 있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쓰고 있는 배 중에, 유조선 중에 사실은 다른 아랍 국적을 가진 맞아요. 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봤을 때는 타겟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게, 호르무즈 잘 보시면 해협이 되게 좁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부메랑을 이렇게 위로 꺾어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네네. 그리고 그 위가 이란이고 아래가 오만입니다. 네. 그럼 호르무즈에서 사실은 이란이 마음을 먹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꺾이는 구간에서 3면에서 미사일을 쏠 수가 있어요. 지도 나오네요. 네, 저 맞습니다. 꺾이는 구간 말씀하시는 꺾이는 거죠? 구간에서는 3면에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저기에다가 그 병력을 상주시키고 해안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뒤쪽에서 드론을 날리거나 3면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저는 더 걱정되는 게, 어떤 경제적인 제재보다도 우리나라가 만약에 파병해서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군인들의 인명피해 같은 걸 걱정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미국도 보니까 뭐 이란의 유조선, 중국으로 가는 유조선을 약간 눈 감아주고 있다고 해요. 네. 국제 유가 때문에 아무래도 전쟁 당사국들끼리도 약간 전략적으로 묵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진짜 미국의 이 요청에 의해서 우리 해군이 간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곤란한 처지에 또 놓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고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저는 이제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외교 전문가분들이 오늘 하시는 얘기를 제가 잘 들어봤더니 네. 공통적인 게 두 발짝 뒤에서예요. 뭐냐 하면 네. 나토 회원국들이나 거기 우리나라 말고 찍힌 6개 나라들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당장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일 날 네. 다카이시 사나의 일본 총리가 미국에 가서 미일 회담을 합니다. 네. 그럼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청구서 들이밀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너네 올 거야 안 올 거야. 네. 근데 오늘 고이즈미 그 전 수장의 지금 아들이 방위상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그랬죠. 네. 방위상이 하고 있는 얘기는 우리는 신중하다. 그러니까 일본조차도 사실 저희 관세 협상할 때 보시면 일본이 저희가 되게 얄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협상 좀 하려고 하면 먼저 가서 막 사인하고 맞아요. 먼저 가서 막 사인하고 해서 네. 밉상이야 막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번에는 일본조차도 굉장히 좀 신중한 분위기다라고 보면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국제적으로 좀 신중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나라들 움직이는 거 보면서 좀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왜 미국말 잘 듣는다 그래서 아메리칸 푸들이다 맞아요, 이렇게도 맞아요. 부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일본조차 지금 조심하고 네, 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걱정이 되는 건 뭐 이제 군사적인 상황은 그런데 유가가 오르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들이 아까 지도도 나왔었는데 주로 한중일 동아시아 국가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 유독 한국이 좀 더 힘들다. 한국 기름값이 더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가진 두 가지 구조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중동산 원유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가 70% 정도 넘는다. 그러니까 네. 나머지 국가에서 사오는 것보다 중동,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냐면, 방금 전에
당신께서 90% 넘는 원유는 일본이 중동에서 사다 쓰니까 일본이 더 취약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근데 두 가지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 어쨌든 간에 일본이란 나라는 엔화라고 하는 국제통화 비슷한 걸 쓰고 있는 나라라서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나 받는 영향이 우리보다 적을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고 저는 더 결정적으로 사실 우리나라가 GDP 1만 달러를 생산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원유의 양이 사실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 얘기는 중화학공업 같은 것들의 비중이 워낙 높아서 원유 의존도가 되게 큰 경제라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외국의 투자자들도 알고 있을 거고 그렇게 보면 아 한국 경제가 좀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아무래도 프라이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환율도 많이 올라서 1,500원 그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일본과 대만보다도 한국이 타격을 더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같은 동아시아 국가잖아요. 근데 왜 원화만 이렇게 좀 동네 북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요. 걸까요? 그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중동산 원유 비중이 높습니다. 네. 거기다가 원유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거기다 일본처럼 엔화와 같은 국제 통화가 아닌 통화,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비국제 통화를 갖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자금이 주식시장 중심으로 좀 이탈하고 있는 분위기가 또 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원화 약세에다 추가적인 요인까지 하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그 외국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희 IMF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봅니다. 한국은 선진국입니까? 아니면 신흥국입니까? 그럼 그분들이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실물 부분을 보면 선진국에 가깝고 네. 금융 부분은 선진국하고 신흥국 사이에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달러에 대한 얘기,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얘기 아마 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되게 악순환인 게 유가도 오르는데 지금 원화 환율도 오르니까 네네. 우리나라는 기름값이 더 오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 당장 다음 달부터 지금 항공료가 뭐 최대 20만 원까지 오를 거다. 네, 맞습니다. 이러니까 그냥 바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행 못 가나?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라 하면서 뭐 오늘 오부지 얘기까지도 나왔던데 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라는 건 결국 전쟁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랑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이 한 1년 정도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년 정도 지속된다고 했을 때 오늘 나온 우리나라 그 한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굉장히 좀 흥미로웠는데 물가 상승률이 지금보다 한 2%에서 4%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물가 상승률이 2%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전쟁이 한 1년 지속되면 한 1년 후엔 저희가 5%대 물가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사실 0%대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우리나라가 1% 성장했는데 올해는 한 2% 정도 성장할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보다 올해가 좀 좋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0%대로 수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가는 5%로 뛰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은 0%대 있으면 저희가 뭘 느낄까요? 아, 그거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여기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냐면 물가가 5% 정도까지 뛰잖아요. 한국은행이 가만히 있을까요? 금리 올려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리 인하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을 받는 우리나라 내 차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고통이 그대로 갈 것 같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오르는 현상을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 네, 뭐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사실 우리 입장에선 좀 억울한 게 전쟁은 미국이 일으켰는데 고유가 부담은 우리가 더 크게 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You know, we get less than 1% of our oil from the Strait, and some countries get much more. Japan gets 95%, China gets 90%. Many of the Europeans get quite a bit. South Korea gets 35%. 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마치 우리는 별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미국도 기름값이 올라서 난리란 말이에요. 트럼프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디젤 가격이 한 달 새에 무려 37%가 올랐다. 이것 때문에 또 난리던데 미국이 사실 자동차는 디젤 잘 안 타잖아요. 이 디젤 가격이 올랐다라는 게 미국의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 어마어마하죠. 넓이를 다 커버치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주 큰 트럭들입니다. 네네. 그 트럭들이 물류를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스턴 같이 약간 외곽으로 가보면 물가가 좀 더 비쌉니다. 딴 동네보다. 물론 맞아요. 세금 때문도 있지만 이 운송 비용 같은 것들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화물 운송부터
그리고 저희 농가로 가보면 미국의 농업 부분에서 트랙터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다 디젤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사실 농가의 생산 비용까지 사실은 이 유가가 영향을 안 미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 의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부터 예를 들어 미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특히 농업 부분 같은 경우는 누구의 지지 기반이죠? 트럼프의 지지기.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해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더 시쳇말로 약간 쫄 수가 있는 분위기가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내가 커피는 마셨지만 몸속에 카페인 농도는 증가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전쟁은 내가 하고 있지만 유가는 오르지 않고 요건 유가는 곧 통제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와 관련이 있고 그건 우리 미국 경제랑 관련이 있는 거죠. 아니 뭐 모르겠어요. 뭐 미국 물가까지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미국 물가 얘기를 하는 건 거기 물가가 오르면 이게 어떻게든 우리 경제에까지 여파를 미칠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이거든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중동산 원유가 막히는데 왜 미국에서 나오는 WTI라고 불리는 그 미국의 텍사스 중진류 가격이 왜 오르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이게 기름마다 두바이유랑 텍사스 중진류랑 성분이 좀 달라요. 그 끈적임도 좀 다르고 황해의 농도도 다른데 당장 두바이유가 막히면 아쉬운 대로 텍사스 중진류 좀 비슷한 걸 찾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가다 보면 수요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텍사스 중진류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것이 오르게 되면 또 미국 내 유가도 또 반영이 돼서 오르게 되고 그러게 되면 이제 지금 저희가 말씀한 고리들이 막 생기는 그런 일이죠. 그게 우리나라 경제까지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당연하죠.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이 예를 들어서 경기가 다운이 되기 시작하면 전 세계 GDP의 25%가 미국입니다. 그렇죠. 근데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미국 경제만 다운될까요? 전 세계 경제 다운되면 수출 주도형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실물 부분에서 받고 또 하나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연준도 이렇게 인플레이션도 막 발생하고 하다 보면 금리를 올해 저희가 연준이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금리 경로를 바꿀 겁니다. 내리기는 좀 힘들어졌어. 물가가 3%대 상승률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네. 금리를 올리기라도 하면 저희 보통 예전에 전 세계적으로 큰 일이 벌어질 때 아주 많이 벌어졌던 일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리 경로가 바뀌면서 내려가던 게 올라가던 방향으로 맞아요. 바뀌어서 아주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거 보실 수 있잖아요. 이게 금융시장 경로를 타고 들어와서 환율,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네. 우리나라가 근데 사실 석유 수입의 거의 뭐 상당 부분을 중동에서 가져오는데 뭐 아까 호르무즈 이런 사태들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특히나 좀 타격받을 분야가 있을까요? 요거는 산업별로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가의 직격탄을 맞는 산업이 결국 이제 석유 제품에 있고요. 그리고 석유 화학 제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최근에 석유 화학이 중국산이 덤핑을 가격을 해서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다 그래서 석유화학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저희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물가가 싼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어디냐면 대중교통이나 공공요금이 쌉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그게 공공요금이 싼 게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금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싸거든요. 네. 근데 유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거나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 공공요금 같은 것도 올라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자동차 운전하기 너무 기름값이 걱정돼서 대중교통을 타려다 보니까 대중교통 요금도 또 올라서 한 달에 교통비가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경기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교통비가 2, 3만 원씩 또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운송료 같은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휴, 걱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딱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